지난주에 나스닥이 1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최고의 쇼핑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산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지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기업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진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시장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어떠한 배경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는지, 우리나라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손절 매도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3,6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물량을 빼내는 그런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손절 매도가 나온 개인들의 물량은 기관들이 대다수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본다라면 삼성전자에게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소설입니다. 눈이 조금 오는 날인데요. 눈 대신 비가 좀 온 것 같아요. 물론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눈이 좀 왔겠죠. 자, 절기를 요즘에 잘 맞추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지수도 이렇게 딱딱 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이 강하게 올라갔죠. 뭐 애플이 이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같이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6일입니다. 그날은 이제 사상 최고의 그런 어떤 쇼핑 할인 시즌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엄청난 그런 수혜가 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5년간 연말 쇼핑 기간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4%대 정도를 기록했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는 연말 그 매출액, 그 쇼핑 시즌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도 10%나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이 4%대였는데 올해는 이제 10% 증가할 것이다. 이것을 약간 이제 보복 소비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11월 말 12월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쇼핑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지출이나 그 다음에 소득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졌을 테고요. 소비 심리도 많이 개선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쇼핑 시즌에서 얼마만큼의 실적 증가율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소비 경기들 그런 쪽이 갈 방향들을 정해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소비 심리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국내에도 당연하게 훈풍이 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IT 제품들, 미국의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쪽도 충분히 그런 그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옷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매 품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만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연말에서부터 내년도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세 흐름을 또다시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 여기 IT 가전 쪽에는 LG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IT 쪽이 좀 많이 팔리게 돼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부품 이런 쪽들도 같이 뛰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하는 이 연말 쇼핑 시즌,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악재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통위를 합니다. 이번 주에 금통위를 하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근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올해 이제 금리를 2번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금 올려가지고 0.75,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대로 올라서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감에 따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금리가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유동성이 조금 흡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즉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제 돈이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돈이 좀 줄어들게 되면 물가도 조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뭐 등등등의 얘기이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악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는 그 배경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느냐? 바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물건 사지도 않는데 물건 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물건 값이 올라가더라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당장은 뭐 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요인으로 이제 뭐 정석적으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나오는 이런 그 경기 회복 초기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더 올라가는 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자, 금리 인상 걱정돼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뭐 경제 정책들이 변할 것 같아요. 걱정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많이 회복이 진행된 다음부터겠죠? 그 시점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네, 당분간은 이제 뭐, 금리 인상 초기 국면에서는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기존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차례 금리 인상을 했지만 내년에도 2차례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뭐 그냥 계속 올린다, 사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왜냐면 미국 쪽에서는 계속 제로금리인데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 쪽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뭐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금의 어떤 부분 속에서 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벌써 5% 넘어가는 걸로 집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5% 나온다, 기준금리는 1%대 조금 심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 뭐 사전에 앞서가지고 네, 미리 선제적인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일반 시민들의 그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특히 이제 주택 그 담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신규 그 분양으로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미입주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2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시장 상황이 더 많이 좋아져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좀 볼게요. 이번 주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경제지표입니다. 지금 경제지표 상황들 보게 되시면은요, 월요일부터 지금
수요일, 목요일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금요일 날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이제 은행이 좀 쉬고요.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미국장이 따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월요일 날 없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발표되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발표되는 거, 목요일 날 발표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 수, 목 발표가 되는데, 화요일 날은 이제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모두가, 지난번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증가한다. 이게 구매관리자 지표인데요. 구매관리자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재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59,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9.1, 예, 지난번보다 대비해서 상당폭의 상승폭을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에 2.0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2.2로, 네, 예비 GDP가 다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이번에 0.2로 올라갈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25만 9천 건으로 25만 대로 접어들 것이다. 즉 지난번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고용이 더 많이 좋아진다라는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뭐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날 거 생각되고 있고요. 개인 소득도 좀 늘어나고 개인 지출도 다시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 쇼핑 시즌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소비 심리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는 뭐 주 초반부터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너무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그 부분에서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 괜찮은 모습으로 가지 않겠는가. 즉 하락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나 하락을 시켜야 되는 어떤 재료들은 없는 상태이다. 네, 하락에 대한 재료보다는 이제는 상승에 대한 재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을 타서 지난 주말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 추가 상승으로 연결시켜준다면 더 좋겠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한 달 만에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연속적인 그런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순매수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신흥국 시장 전반에서 순매수의 복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아직은 뭐 이번 달에 마감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 달 지금 현재까지요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무려 3조 8천억을 팔아먹었는데 이번 달에는 1조 5천억을 사고 있다. 물론 팔아먹은 것보다 산 게 더 적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수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월별 순매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지난 4월에 있었고요. 9월에 매수가 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월에 조금 매수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1조 90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 1조 5천억 순매수니까 이미 다 넘어서게 된 거죠. 지난 4월에는 순매수라고 하지만은 3,8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이제 매수가 확실히 들어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개선시켜 나가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동반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외국인들은 아시아 8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만, 인도, 그 외에 동남아 5개국에서 계속적으로 54조 원가량을 순매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조금 더 많이 팔았죠.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총 이제
아시아 8개국에서 팔아먹은 게 453억 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만 287억 달러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를 좀 많이 후드려 팬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이런 쪽 IT를 관련한 이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걔네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탈이 좀 매도가 좀 많았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다시 또 사들여야 되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공매도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테니까 다시 저가에서 사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이 되는 또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도 위험자산 쪽으로 눈이 좀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시장이 많이 반영된 그런 어떤 주가 하락폭 또 그동안 또 많이 빠진 가장 많이 빠진 곳이 또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 그 외에 이제 한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그 인플레이션의 이제 가속화 속도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또는 이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뭐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요소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뒤로 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럼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되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신흥국 쪽에 매수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고 더 싸게 사려는 움직임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형주의 상승과 함께 지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 증시 많이 버리고 미국 증시로 많이 가시고 뭐 요즘에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국이 답이다. 미국은 장기 투자다. 떨어져도 그냥 계속 올라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언제 들었죠? 우리가 삼성전자 1월 달에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걔네들 떨어져도 더 살 거예요. 더 살 거였는데 미국장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이런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높은 가격대의 주식을 사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포지션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급등한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크게 내려면 항상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저점권에 있는 주식들을 사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삼성전자에서 등 돌린 개미. 전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 같아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동학개미들 계속 삼성전자 팔고 있다. 이제는 안 한다. 뭐, 등등등인데, 이제는 실제로 손절 매도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손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져도 계속 사야 되는 주식. 이런 식으로 계속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가 된 거죠. 손실은 계속 나고 회복은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밖에 들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물량을 누가 받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1월 달에는 개인들의 삼성전자 순 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계속 팔아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안 팔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서서히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매도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질려버린 거야. 삼성전자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손실을 조금만 복구해주면 또는 본전만 주세요라고 이제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비나이다 본전만 주시면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계속 개인들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겠죠. 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팔아먹은 그런 물량들을 누가 받았느냐? 기관이 받아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받아먹었다. 와, 이것도 대단한 거죠. 물론 개인들이 팔아먹는 것은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그 평균 단가가 84,000원, 84,000원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위쪽에서 매수가 많이 됐겠죠. 또 이거는 지금 80,000원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물타기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치,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요. 지금 당장 손실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또 시장의 전망치도 뭐 누구는 좋다 그랬다, 누구는 나쁘다 그랬다가 다른 애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주식을 할 때는 어떤 그 청운의 푸른 꿈을 꿈고 이제 탁 그 들어가서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평생 수익을 하면서 이제 빌딩도 세우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지 그랬는데 이게 무려 1년 동안 거의 10개월 넘게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맛이 가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된다고 해서 더 샀는데 더 떨어지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패닉 상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팔아먹는 거, 더 이상의 손실은 못 참겠다. 이렇게 팔아먹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물론 물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터닝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저점 라인 때는 6만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 가격대를 보고 있지만 그 가격대는 웬만해서는 오지 않는다. 대형 주주 돌릴 때는 이 최저점 그 마지노선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돌려버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시장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지금 당장 수익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편안하게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도하실 부분들은 좀 참아주시는 게 낫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로 조금씩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 좀 추천 좀 하시지 왜 그랬어요? 네, 지금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들은 네,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살 걸 그랬더라면 어땠더라면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뒤집는 후회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경제지표가 호재세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대신에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금통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자, 신흥국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 이제 돌아서기 시작할 것인가 그 기준점이 지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들은 많은데 아마 지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위기는 잡혀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있는 개미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 물량을 누가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의 기관이 분명히 받았을 거고요. 특히 기관들이 삼성전자의 물량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이해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받아가기 시작한다. 또 그리고 손절 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좀 건강해지고 악성 물량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계속적으로 개인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먹는 기관과 외국인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은 홀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지, 희망, 탐욕, 공포의 4가지 감정에 굴복하며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정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금전적 피해와 심리적 패단을 잘 알아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 내용은요 비밀스러운 정보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비밀스러운 정보보다도 공개된 정보도 그런 것 같아요. 내부자 정보 듣고서 이제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거 말고도 공개된 정보 즉 특히 증권사 리포트 막 여기 막 분위기 막 형성하잖아요. 이거 좋대요 뭐 이거 잘 가요 계속 갑니다 막 이렇게 분위기 업을 시켜놓는 그런 정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평생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해드려도 또는 나쁘게 이야기해드려도 자기만의 투자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항상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힘차게 또 일주일 출발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들 들어주시고 시장에 대한 관점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같이 즐기시고요. 하락이 나오면 같이 위로하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뵐게요. 아침 9시 무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